皆さんこんにちは。インタビューを通して生きた日本語を学ぶリアルインタビューの時間で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인터뷰의 김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테마는 숫자와 시간인데요. 자, 이 테마로 어떤 인터뷰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毎朝のルーティンを教えてください. 매일 아침 일과를 소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 보실 때 동작을 순서대로 열거하는 그런 패턴과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 사용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インタビューをご覧ください。どうぞ。私は朝7時半に起きて、それからすぐシャワーを浴びて、その後朝ごはんを食べて会社にすぐ行きます。会社は何で行かれます？会社は車で行ってます。どれぐらいか20分ぐらい運転していきます。 네, 동작을 순서대로 열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접속사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私は朝7時半に起きて、それからすぐシャワーを浴びて、その後朝ごはんを食べて会社にすぐ行きます.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접속사에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이 접속사가 없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私は朝7時半に起きて、すぐシャワーを浴びて、朝ごはんを食べて会社にすぐ行きます. 네, 동작이 계속 열거돼서 좀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좀 길어지고 열거하는 내용이 많아질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접속사를 잘 넣어서 조금씩 문장을 끊어주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좀 편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나니테, 나니나니테, 나니나니테 첫 번째 패턴인데요. 자, 이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7시 반에 귀가해서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11시에 잡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7시 반에 귀가해서 私は7時半に帰宅して家に帰って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녁을 먹고夕飯を食べて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하다 お風呂に入って 11시에 잡니다. 11時に寝ます.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私は7時半に帰宅して夕飯を食べてお風呂に入って11時に寝ます. 자, 한 문장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인 친구와 인사동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선물 가게를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전통 찻집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를 추가해 봤는데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제 미국인 친구와 인사동에서 점심을 먹고 昨日アメリカ人の友達と友人と로 쓸 수도 있겠네요. 友達とインサドンでお昼を食べて 그리고 それから 선물 가게를 둘러보고 お土産屋さんを見て回って 그 다음에는 その後 전통 찻집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伝統茶屋で一休みしました. 잠깐 쉬다一休みしました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昨日アメリカ人の友達とインサドンでお昼を食べて、それからお土産屋さんを見て回って、その後伝統茶屋で一休みしました. 자, 이見て回って라는 표현도 둘러보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見て回る 대신에 巡り라는 표현으로 네, 만들 수도 있습니다. 巡る는 둘러보다, 돌아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미야게야산 메그리오시테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온천 좋아하시나요? 저 온천 되게 좋아하는데요. 온천을 이렇게 둘러보는 온천 순례를 하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온센 메그리오스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메그르 표현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会社は何で行かれますか? 会社は車で行ってます. 자, 여기서 나니데라고 읽었는데요. 사실 구어체로는 낭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会社は何で行かれますか? 회사는 왜 가시나요?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난보다는 나니 그리고 どのように라는 표현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会社は車で行ってます. 行っています.
동작의 진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진행이 아니라 습관이죠. 이런 식으로 차로 갑니다. 습관을 나타낼 때 나니나니 테 이마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노래그라이 까까리마스까? 어느 정도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20분ぐらい運転していきます. 네, 20분 정도 운전해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라이. 그라이라고 발음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정도를 나타낼 때 다른 표현 쓸 수 있죠. 야구 그리고 오요서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야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야구가 100이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약 대신에 오요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인터뷰인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次のインタビューをご覧ください。どうぞ。ですね、朝起きたらだいたい初めに水かお茶を飲みます。そしてその後にシャワーを浴びて、それから朝ごはんを作って食べて、仕事に行く用意をします。でその後にちょっとだけお弁当を作って、それから会社に行きます。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동작을 열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 그리고 접속사가 등장했죠? 자,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朝起きたらだいたい初めに水かお茶を飲みます。そしてその後にシャワーを浴びて、それから朝ごはんを作って食べて仕事に行く用意をします。その後にちょっとだけお弁当を作って、それから会社に行きます。 자, 동작을 열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사 그리고 패턴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다이다이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이다이는 여기서 대체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다이랑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있죠. 다이때라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이다이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의 대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이때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 그리고 확률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報告書 書き終わりましたか?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싶다면 어느 쪽을 쓰면 좋을까요? 네. 전체의 대부분이니까 다이다이 書き終わりました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전체의 대부분일까요? 빈도수 확률일까요? 네, 빈도수 확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이다이보다는 다이때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도 다이다이, 다이때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빈도수 그리고 대부분, 전체의 대부분 이런 거를 따지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시고도니 그 요이오시마스, 요이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이랑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죠. 준비 그리고 시다크입니다. 중간에 요이가 들어가겠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인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식사 준비를 합니다를 예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사 준비를 합니다라고 할 때 쇼쿠지노 준비をします, 쇼쿠지노 요이をします, 쇼쿠지노 시다쿠をします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쇼쿠지노 준비をします 같은 경우에는 장을 보고 메뉴를 선정하고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리하고 준비를 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사전 준비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이 같은 경우에는요.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단계,
즉 중간 단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食事の支度をします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준비는 사전 준비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리는 그 중간 정도가 되고, 시다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작을 지금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그런 마무리 단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샤니 이키마스. 가이샤니 이키마스. 회사에 갑니다. 출근합니다. 슈킨시마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인터뷰 영상 보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インタビューをもう一度ご覧ください。どうぞ。私は朝7時半に起きて、それからすぐシャワーを浴びて、その後朝ごはんを食べて会社にすぐ行きます。会社は何で行かれます？会社は車で行ってます。どれぐらいかな20分ぐらい運転していきます。ですね、朝起きたらだいたい初めに水かお茶を飲みます。そしてその後にシャワーを浴びて、それから朝ごはんを作って食べて、仕事に行く用意をします。でその後にちょっとだけお弁当を作って、それから会社に行きます。 네, 그럼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毎朝1時間の自由時間が与えられるとしたら何かやりたいことがありますか? 만약 매일 아침 1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 보실 건데요. 좀 알쏭달쏭한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지 그리고 어떤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インタビューをご覧ください。どうぞ。今会社に着くのがギリギリの時間なので、早めに行って仕事の段取りとか、あとは自分で勉強したいことをやりたいです。何を勉強したい？今洋服のお直しの会社に勤めているので、難しい技術を学びたいです。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今会社に着くのがギリギリの時間なので早めに行って仕事の段取りとかあとは自分で勉強したいことをやりたいです。 자,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今会社に着くのが 자, 도착하다를 着く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着く 대신에 도착하다, 도착する라는 표현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도착する라고 했을 때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에 가서 도착했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히코기, 지하철,電車 뭐 이런 좀 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착하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냥 회사에 도착하다 할 때는 도착이라고 하면 조금 오개사 과장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着く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기리기리의 시간なので 뭐 시간이 빠듯하다, 빠듯하게 도착하다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것 같은데 기리기리라는 굉장히 심플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리기리 나노데 의 시간 생략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하야메니 일찍이라는 표현인데 자, 하야쿠라는 표현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야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가다라는 뜻인데 하야메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보다 빨리, 일찍, 좀 여유를 가지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시고도의 단돌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단돌이라는 표현은 어떤 순서라든지 혹은 준비를 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도리오 쿠무라든지 다테르라고 하면 뭐 순서를 정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네, 난도리오 스르라고 할 경우에는 준비를 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고도의 난도리라고 했을 때 의역을 해서 계획을 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네,
기리기리の時間なので, 노대 두 번째 패턴인데요. 이 패턴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来月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英語で 프레젠테이션을 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 프레젠테이션은 프레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테이션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에이카이와 주쿠니 가요때 이마스. 은근히 학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주쿠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장 더 만들어 볼게요. 내일 아침 9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明日朝9時に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大事な打ち合わせがあるので 미팅은 미팅도 괜찮고会議도 괜찮은데 打ち合わせ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お先に失礼します. 네, 明日朝9時に大事な打ち合わせがあるので お先に失礼します. 자, 그런데 노대랑 비슷한 표현으로 카라라는 표현도 있죠. 자, 노대랑 카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립적인 그런 느낌이고 카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정이 실린 조금은 짜증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聞こえないので大きな声で話してください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聞こえないから大きな声で話してください라고 하면 조금은 감정이 실린 듯한 좀 짜증스러운 그런 뉘앙스가 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何を勉強したいですか? 어떤 공부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今洋服のお直しの会社に勤めているので難しい技術を学びたいです. 자, 洋服のお直しの会社. 어떤 회사일까요? 네, 요服옷을 나옷을 고치다. 수선집이겠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수선집이라고 하면 동네 수선집도 있지만 조금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그런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참고로 그냥 동네 수선집 같은 경우에는 요服나오시専門店이라든지 요服나오시 센터 혹은 요服리폼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함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인터뷰인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次のインタビューをご覧ください。どうぞ。ですね、ちょっと最近太ってきているので、水泳をしたいので、市が経営しているスイミングスクールに通いたいです。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ちょっと最近太ってきているので水泳をしたいので市が経営しているスイミングスクールに通いたいです. 자, 여기서는 일단 太ってきてる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나니나니 테크르라고 해서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살찌고 있다, 살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시가経営している시가 운영하고 있는인데 이걸 줄여서 네, 시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하시고요. 스위밍 스쿨이라고 했을 때는 수영을 배우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배우러 다니는 거 말고 그냥 수영장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푸르니 기다이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가다라고 할 때는 시에 푸르 르니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터뷰 영상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 들어보신 다음에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インタビューをもう一度ご覧ください。どうぞ。今会社に着くのがギリギリの時間なので早めに行って仕事の段取りとかあとは自分で勉強したいことをやりたいです。何を勉強したい？今洋服のお直しの会社に勤めているので、難しい技術を学びたいです。ですね、
ちょっと最近太ってきているので水泳に水泳をしたいので市が経営しているスイミングスクールに通いたいです。はい。 네, 질문 보도록 할게요. 후단晩ご飯は何時ぐらいに召し上がりますか? 평소 저녁은 몇 시쯤에 드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 보실 텐데요. 몇 시쯤 먹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시쯤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몇 시쯤 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インタビューをご覧ください。どうぞ。普段は、晩ご飯9時頃食べてます。どういうのを召し上がってます？ご飯とあとおかずとあとスープを作って食べてます。自分ではい。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普段は晩ご飯9時頃食べてます。 고로 몇 시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타베테마스 볼 건데요. 타베테마스라고 했을 때 먹고 있습니다. 진행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타베테마스는 진행형뿐만이 아니라 습관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9시쯤에 평소에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테이마스는 습관도 있지만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직업을 나타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私は結婚しています라고 하면 뭐죠?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私は日本語を教えています. 물론 지금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教えています. 저는 일본어 교사입니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업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どういうのを召し上がってますか? ご飯とあとおかずとあとスープを作って食べてます. 자, どういうのを召し上がっていますか? 食べていますか?의 정중한 표현이죠. 召し上がっていますか? 이렇게 물어보고 ご飯とあとおかずとあとスープを作って食べてます. 네, 정보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조금 캐주얼한 표현이라서 조금 더 정중하게 말하자면 それとそれから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정리해 두시고요. 자, 自分で作っていますか? 自分で作りますか? 라고 물어봤더니 自分で 하이, 네, 스스로 만듭니다. 네, 제가 만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 인터뷰에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次のインタビューをご覧ください。どうぞ。晩ご飯はだいたい7時から8時です。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내용 바로 보도록 할게요. 晩ご飯はだいたい7時から8時です. 자, 여기서는 다이다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다이는 전체의 대부분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 외에도 대략, 뭐뭐 정도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녁은 대략 7시에서 8시, 7시에서 8시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晩ご飯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고항,晩ご飯같은 경우에는요, 정중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메시, 만메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남성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게 같은 경우에는요, 예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문학작품이나 그런 데에서 등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상 디나인데요. 화려하고 격식을 차린 식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만상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 영상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それではインタビューをもう一度ご覧ください。どうぞ。普段は、晩ご飯9時頃食べてます。どういうのを召し上がってます？ご飯とあとおかずとあとスープを作って食べてます。自分
で自分で、はい。晩ご飯はだいたい、7時から8時です。